소외 이익에 관한 건데 제3자를 의한 계약, 제3자를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제3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떤 계약 내용에 따른 제3자가 낙약자한테 뭔가 청구를 한다든지 거기서 뭔가 원활히 안 돼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요약자가 낙약자한테 제3자한테 뭐 하라는 이런 것에 제3자 계약을 맺어놨는데 뭐가 그게 원활히 안 되니까 요약자가 직접 뛰어들어서 낙약자한테 제3자한테 네가 이행 왜 안 하느냐의 해라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쟁점은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가 낙약자한테 그 계약, 제3자를 의한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낙약자를 상대로 내는 어떤 류의 소송이면 무방할 건데, 지금 요약자가 원고가 돼서 뛰어들었고 그 내용은 요약자는 이제 자기 손을 떠나서 제3자한테 이행하라라는 게 뭔가 지금 실마리로서 하고 싶은 건데, 자기가 직접 원고가 돼서 자기한테 뭘 해달라는 건 아니고 제3자한테 하라는 소송을, 즉 낙약자에 대한 수익자에게 뭔가를 하라라는 이행 청구를 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요약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겠는가, 요약자가 이런 소송을 내는 것에 대한 소외 이익이 있겠는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가서 공부하던 시절 생각해 보면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 요건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에게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이라든지 소송 능력 이런 것의 일반적 자격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행소송의 당사자 적격은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대로 당사자 적격은 이행소송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것의 표리일체 관계에 있어서 소외이익이 문제가 됩니다. 즉 당사자 적격은 주체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소외이익,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객체적인 측면이 표리일체에 엉켜 붙어서 결국 이 소송을 법원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주체적으로 봤을 때 원고가 원고 적격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구체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겠는가가 서로 엉겨붙어서 표리일체로 소송 요건으로 작동하면서, 그리하지 않다면 당사자 적격 내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이 소송을 그대로 부적법 각하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마 호텔의 관리단,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뭔가 의탁 운영사를 선정해서 하기로 하는 어떤 계약을 영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텔 영업을 을이 해오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 내지는 새로운 법인을 선정해서 하는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병 주식회사를 새로운 의탁 운영사로 선정했는데 을 회사가 이 영업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뭔가 또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자인 갑 관리단이 낙약자인 을 회사에 대해서 병회사, 수익자에 대해서, 즉 병회사는 호텔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뭔가 을의 협조가 필요한데, 을이 이제 폐업 신고를 하고 이제 당신이 하시라라고 이렇게 해주는 서류 같은 걸 떼줘야 병회사가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를 마무리해서 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여기서 엉켜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약자인 을 지금 관리해왔던, 영업을 해왔던 갑은 이제 관리단이 그 새로운 이제 회사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계약을 맺어놓고 원활히 못 가니까 직접 낙약자인 종래의 영업자인 을에게 제3자한테 빨리 해줘라 라는 식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큰 틀을 보신다면 지금 원고와 피고의 다툼 속에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병회사가 있어서 병회사한테 빨리 뭔가 서류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지위승계를 할 수 있게끔 해줘라는 소송을 갑을 사이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1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쟁점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원심은 이 사건에서 갑과 을 간에 설사 갑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병회사에 미치지 않아. 병은 일단 이 소송에서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병회사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것만으로는, 이 판결만으로 갑관리단은, 즉 지금 요약자는 양수인이 아니어서 직접 지위승계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갑이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소송을 부적법 각하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갑관리단과 병회사에 대한 갑관리단이 병회사에 대한 이러한 소송을 낼 당사자 적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당사자 적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소송에 온다면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이고, 법원 판결은 내가 이렇게 지금 요거는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상 당사자 적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권리가 있고, 즉 민법적으로 제3자를 의한 계약이더라도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민법적인 기본 그런 개념 등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즉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에서 요약자인 갑관리단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그로써 병회사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아마 이 판결을 갖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영업적으로 이렇게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그 실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판결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라도 받으면 병이 을을 상대로 직접 해서 뭔가 이걸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이 판결이 승소 판결을 갖고 병이 직접 뭔가 우리가 등기할 때 무슨 판결문이 있으면 혹시 뭐 공동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행정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하면, 만약 그런 방식이 없다면 항상 을이 버팅기면 이건 뭐 해볼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쪽이 버텨서 안 해주면, 그 관련된 서류를 안 떼주면 또는 마련 안 해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하는 이 판결의 효용 가치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서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고 보아 역시 여기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요지가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민법 539조에 의해서 요약자가 그러한 채무자에게, 즉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래서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서 구하는 이런 사건에 유용해서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체결된 내용이 정확히 제3자를 의한 계약이라고 딱 못 바꾸면서 한 계약은 아니지만 일단 이 판례에 의하면 제3자를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법리를 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면 병회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로서 회사에 대해서 협력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을회사가 지금 뭔가 버팅기는 상태에서 갑관리단이 직접 뛰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판결을 가지고 지위승계 증명서류로 이 판결이 이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도인인 을회사에 이미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